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 추억의 라디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금 시계를 보니 오후 3시 정각이네요.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들어오는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옛날 그 시절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대구에 계신 김춘자 할머니께서 이렇게 써주셨어요. 어릴 때 우리 골목에서는 저녁만 되면 아이들이 모여서 숨바꼭질을 했어요. 어두워져도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엄마가 부르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놀았죠. 아, 정말 그랬지요. 그때는 텔레비전도 흔하지 않았고 컴퓨터나 휴대폰 같은 건 꿈도 못 꾸던 시절이었어요. 골목길이 우리의 놀이터였고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달고나 만들어 먹던 일 말이에요. 설탕 조금에 소다 넣고 저어서 만든 그 단맛, 지금 생각해봐도 입에 침이 고이네요. 야, 달고나 만들자 하면 동네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누가 더 예쁘게 만드나 경쟁하곤 했었죠. 그리고 라디오 드라마 기억하십니까? 저녁 8시만 되면 온 가족이 라디오 앞에 모여 앉았어요. 별이 빛나는 밤에나 만남 같은 드라마를 들으며 상상의 나래를 펼쳤죠. 그때는 화면이 없어도 목소리만으로도 충분히 재미있었어요. 부산에 계신 박영수 할아버지께서도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우리 어릴 때는 딱지치기가 최고였어요. 우유곽으로 만든 딱지로 친구들과 내기하며 놀았는데 이기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죠. 맞습니다. 그때는 장난감을 사서 가지고 노는 게 아니라 직접 만들어서 놀았어요. 신문지로 종이 비행기 접고 고무줄로 팔방치기 하고 공기놀이도 하고 손재주가 좋은 아이는 동네에서 인기 만점이었죠. 그 시절 학교 다니던 기억도 새록새록하네요.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는 아이들이 부러웠어요. 보리밥에 김치 하나 들어있어도 그게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죠. 운동회 때는 어머니가 싸주신 김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었고요. 겨울이면 연탄불에 고구마 구워 먹던 것도 그립습니다. 까맣게 탄 껍질을 벗기면 노란 속살이 나오는데 그 달콤하고 포근한 맛이란 지금도 고구마만 보면 그때 생각이 나요. 마산에 계신 최정순 할머니는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그때는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부자였어요. 이웃끼리 서로 도와가며 살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온 동네가 나서서 도와줬죠. 정말 그랬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넉넉하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따뜻했던 시절이었어요. 어른들은 어른대로 아이들은 아이대로 서로를 아끼고 보살폈죠. 그 시절의 순수함과 정겨움이 그리운 오늘입니다. 비록 지금은 세상이 많이 달라졌지만 그때의 그 따뜻한 마음만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소중한 추억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2장 시장통 이야기 장날 풍경. 자, 이번에는 시장 이야기를 해볼까요? 지금도 귀에 생생한 그 소리들 말이에요. 싸다 싸. 신선한 고등어 들어왔어. 깻잎 한 단에 1,000원. 시장 상인들의 구성진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으세요? 창원에 계신 김영아 할머니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3일장, 5일장 날이면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시장에 가셨어요. 그때 따라가는 게 그렇게 신나더라고요. 엿장수 아저씨가 가위로 엿을 자르는 소리, 팝콘 튀기는 냄새까지 다 생생해요. 아, 맞아요. 그 시절 장날은 정말 축제 같았죠. 온 동네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푹적거리고 여기저기서 맛있는 냄새도 나고 특히 겨울 장날에는 호떡집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리던 기억이 나네요. 아줌마 호떡 하나만 하면서 손을 비비고 기다렸어요. 뜨겁게 구워진 호떡을 받아서 호호 불어가며 먹던 그 맛이란 겉은 바삭하고 속은 달콤한 흑설탕이 쫀득쫀득했죠. 지금도 호떡만 보면 그때 생각이 나요. 경주에 계신 박철수 할아버지는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시장에서 어묵 사 먹는 게 제일 좋았어요. 뜨끈한 국물에 어묵 한 꼬치 받아서 후루룩 마시면 몸이 금세 따뜻해졌죠.
그때 그 어묵집 할머니가 참 친절하셨는데 국물을 한 번 더 부어주시기도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시장의 어묵집은 겨울철 최고의 간식거리였어요. 차가운 바람에 얼어붙은 몸을 녹여주는 마법 같은 음식이었죠. 그리고 그 어묵집 아주머니들의 푸근한 인정도 빼놓을 수 없고요. 잔치국수도 빼놓을 수 없죠. 시장 한 귀퉁이에 자리 잡은 국수집에서 한 그릇에 50원, 100원 하던 시절이었어요. 멸치 우린 맑은 국물에 쫄깃한 면발, 그 위에 파 몇 개 올린 게 전부였지만 그게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 국수 하나만 주세요 하면 뚝딱 삶아서 내어주시던 그 국수집 할머니, 많이 드세요, 더 필요하면 말하고요 하시며 김치까지 푸짐하게 주시던 그 마음씨가 그립습니다. 진주에 계신 이순희 할머니께서는 이렇게 써주셨어요. 시장에서 물건 살 때는 꼭 깎아달라고 했어요. 아줌마 좀 깎아주세요 하면 우리 단골이니까 조금 깎아줄게 하시면서 덤도 주시고 그랬죠. 그런 정이 있어서 시장 가는 게 좋았어요. 정말 그랬어요. 시장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곳이었죠. 상인과 손님 사이에 정이 오가고 서로를 챙겨주는 마음이 있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이들은 잘 크고 있고요? 이런 안부까지 주고받으며 정을 나눴죠. 그때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가 없어서 모든 생활용품을 시장에서 샀어요. 신발부터 옷, 그릇, 음식까지 없는 게 없었죠. 그래서 시장은 우리 생활의 중심이었고 동네 사람들의 만남의 장소이기도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 시절 시장의 활기와 정겨움이 그립네요. 비록 지금은 편리한 쇼핑몰들이 많지만 그때 시장에서 느꼈던 따뜻한 인정만은 잊을 수 없습니다. 3장 우리 집 밥상 이야기. 이제 우리 밥상 이야기를 해볼 시간이군요. 어머니 손맛이라는 말 정말 실감나시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봐도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맛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울산에 계신 정미자 할머니께서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봄만 되면 냉이를 캐러 산에 가셨어요. 그 냉이로 끓인 된장국 맛이란 쌉싸름하면서도 향긋한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냉이만 보면 어머니 생각이 나네요. 아, 냉이 된장국 정말 봄의 전령사 같은 음식이었죠. 어머니들은 어떻게 그렇게 맛을 낼 줄 아셨을까요? 냉이의 쌉싸름한 맛과 된장의 구수한 맛이 어우러져서 봄을 한 그릇에 담은 것 같았어요. 여름이면 콩국수가 최고였죠. 콩을 삶아서 맷돌에 갈아 만든 진짜 콩국수 말이에요. 지금처럼 믹서기가 없던 시절이라 맷돌에 콩을 갈아 만드셨는데 그 고소한 맛이란 정말 일품이었어요. 마산에 계신 김정숙 할머니는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여름에 콩국수 만들 때면 온 가족이 도와야 했어요. 콩 불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맷돌에 갈고 체에 거르고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었지만 그만큼 맛있었어요. 차가운 콩국수에 오이 썰어 넣고 소금 조금 뿌려 먹으면 더위가 싹 가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때는 모든 음식이 정성과 시간이 들어간 음식이었어요. 인스턴트나 냉동식품 같은 건 없었으니까요. 모든 걸 직접 만들어 먹었죠. 가을이면 전어의 계절이었습니다. 가을 전어는 머리부터 꼬리까지 버릴 게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맛있었죠. 전어구이 냄새가 집안에 퍼지면 저절로 침이 고였어요. 포항에 계신 박영수 할아버지의 사연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해주시던 전어구이는 정말 예술이었어요. 겉은 바삭하게 익히시면서도 속은 촉촉하게 유지하는 비법이 있으셨거든요. 무채를 곁들여서 함께 먹으면 느끼한 맛이 싹 사라지고 깔끔했어요. 겨울이면 동치미가 빠질 수 없죠. 시원하고 깔끔한 국물에 아삭한 무까지 겨울철 최고의 별미였어요. 특히 김치 냉장고 같은 게 없던 시절이라 마당에 항아리를 묻어서 보관했는데 그 자연 숙성된 맛이란. 안동에 계신 최순례 할머니께서는 이렇게 써주셨어요.
겨울에 동치미 국물로 말아먹는 냉면이 최고였어요. 차가운 동치미 국물에 메밀면 말고 파, 무채, 삶은 달걀 올려서 먹으면 속이 다 시원해졌어요. 감기 걸렸을 때도 동치미 국물 마시면 금세 나았죠. 정말 그랬어요. 그때는 집집마다 김치독이 여러 개씩 있었고 계절마다 다른 김치를 담갔어요. 봄에는 열무김치, 여름에는 물김치, 가을에는 배추김치, 겨울에는 동치미까지. 그리고 무엇보다 잊을 수 없는 건 어머니의 정성이었어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밥 짓고 국 끓이고 반찬 만들어서 식구들 밥상 차려주시던 그 정성, 그 마음이 바로 진짜 맛의 비결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 맛을 찾아 여기저기 맛집을 다녀봐도 어머니 손맛만은 따라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바로 사랑의 맛이었나 봅니다. 4장 동네 사랑방 이웃과의 정. 자, 이번에는 동네 이웃들과의 정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그때는 정말 온 동네가 하나의 큰 가족 같았어요. 서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주고 그랬죠. 구미에 계신 이영순 할머니께서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동네에는 집집마다 문을 열어놓고 살았어요. 이웃집 아이가 배고프다고 하면 우리 집에서 밥 먹여주고 우리 아이가 어디 다치면 옆집 아주머니가 약 발라주시고 정말 가족보다 더 가족 같았어요. 맞아요. 정말 그랬죠. 그때는 대문이라는 게 형식적인 거였어요.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고 안녕하세요 인사 한마디면 어느 집이든 들어갈 수 있었죠. 그만큼 이웃끼리 신뢰가 깊었어요. 기억나시는 게 동네에 무슨 일이 생기면 금세 소문이 퍼졌어요.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말이에요. 옆집 아들이 대학에 붙었다더라. 저 집 할아버지가 편찮으시다더라. 이런 식으로요. 경산에 계신 박철호 할아버지의 사연입니다. 우리 동네에는 김서방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손재주가 기가 막혔어요. 누구네 집 전등이 나가면 김서방 수도꼭지가 되면 김서방, 심지어 라디오가 고장나도 김서방을 불렀죠. 그분 덕분에 동네가 얼마나 편했는지 몰라요. 아, 그런 분들이 계셨죠. 동네마다 한 분씩은 꼭 계셨어요. 모든 걸 다 고칠 줄 아는 만능 제주꾼 말이에요. 그분들은 돈을 받지도 않고 그냥 이웃을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셨죠. 그리고 동네 아주머니들의 연대감도 대단했어요. 김장철이 되면 온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여서 함께 김장을 담그셨거든요. 한 집에서 시작하면 다음 집, 그 다음 집 이렇게 돌아가면서요. 진해에 계신 문순자 할머니께서는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김장철이면 우리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두 모였어요. 배추 절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양념 만들고 김치 버무리고 하루 종일 수다 떨면서 일하니까 힘든 줄도 몰랐어요. 점심때는 돌아가면서 음식도 해서 나눠 먹고요. 정말 그랬어요. 일도 같이 하고 음식도 같이 나눠 먹고 그때는 품앗이라는 게 있었어요. 오늘 내가 당신을 도와주면 내일 당신이 나를 도와주는 거죠. 돈으로 주고받는 게 아니라 정과 마음으로 주고받았어요. 아이들 교육도 온 동네가 함께 했어요. 남의 집 아이라도 잘못하면 혼내주고 잘하면 칭찬해줬죠. 우리 마을 아이들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창원에 계신 김영철 할아버지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우리 어릴 때는 어른들이 무서웠어요. 우리 부모뿐만 아니라 동네 어른들 모두가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거든요. 나쁜 짓 하면 집에 가기도 전에 부모님이 다 아셨어요. 그래서 함부로 못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얼마나 좋은 시스템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온 마을이 아이들을 함께 키운 거죠. 그래서 그때 아이들이 더 건전하게 자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웃끼리 서로 챙겨주는 마음도 특별했어요. 맛있는 음식을 해먹으면 이웃집에도 한 그릇씩 나눠줬고 시장에서 좋은 걸 사오면 이웃과 함께 나눠 먹었어요. 그때의 그 따뜻한 이웃 사랑이 그립습니다. 지금은 아파트에 살면서 옆집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의 그 정겨운 동네 분위기가 참 그리워요. 5장 추억의 음악다방. 여러분, 이제 음악 이야기를 해볼 시간입니다. 그 시절에는 지금처럼 언제 어디서나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죠. 라디오나 음악다방에서 들을 수 있는 게 전부였으니까요. 오늘 첫 번째 신청곡을 보내주신 분은 포항에 계신 김혜자 할머니입니다. 이미자의 동백 아가씨를 신청합니다. 20살 때 남편을 처음 만났던 음악다방에서 흘러나오던 노래예요. 그때 그 떨리는 마음이 지금도 생생해요. 아, 정말 좋은 사연이네요. 그 시절 음악다방은 젊은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였죠. 커피 한 잔에 음악을 들으며 속삭이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로맨틱했는지요. 음악다방에 가면 두꺼운 선곡표가 있었어요. 번호를 적어서 신청하면 DJ가 그 음악을 틀어주는 시스템이었죠. 오늘은 무슨 노래를 들을까 하면서 그 선곡표를 넘기는 재미도 쏠쏠했어요. 거제에 계신 박상호 할아버지께서는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현인의 구세어라 금순아를 신청합니다. 제가 군대에서 제대하고 처음 음악다방에 갔을 때 들었던 노래예요. 그때 얼마나 가슴이 벅찼는지 군대에서의 힘들었던 시간들이 다 잊어졌어요. 군대에서 돌아온 후 들었던 그 노래의 감동이 얼마나 컸을까요? 자유롭게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그 시절에는 가수 한 명 한 명이 정말 대단한 스타였어요. 이미자, 현인, 남진, 나훈아, 송창식 이런 분들의 노래 한 곡 한 곡이 온 국민의 사랑을 받았죠. 밀양에 계신 최영희 할머니는 이렇게 써주셨어요. 남진의 가슴 아픈 사연을 신청합니다. 시집 오기 전 친정에서 마지막으로 친구들과 음악다방에 갔을 때 들었던 노래예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설렘과 두려움이 함께 있던 그때가 생각나네요.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함께 했던 노래들이 있잖아요. 그 노래를 들으면 그때의 감정이 고스란히 되살아나죠. 음악다방의 분위기도 참 좋았어요. 어둑어둑한 조명 아래서 커피 향과 담배 연기가 어우러지고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감미로운 음악까지 그야말로 낭만의 공간이었죠. 하만에 계신 정태호 할아버지의 사연입니다. 하춘하에 비 내리는 영동교를 신청합니다. 사업에 실패해서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혼자 음악다방에 가서 들었던 노래예요. 그 노래를 들으면서 많이 울었죠. 그런데 그 눈물 덕분에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어요. 음악이 주는 위로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사연이네요. 힘들 때 음악이 큰 위안이 되어 주었죠. 그리고 음악다방 DJ들도 참 인상적이었어요. 멋진 목소리로 노래 소개를 해주고 사연도 읽어주고 그분들 덕분에 음악이 더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경주에 계신 김순희 할머니께서는 패티김의 얄리얄리 얄라셩을 신청합니다. 젊은 시절 친구들과 함께 춤추며 들었던 노래예요. 그때는 모든 게 즐거웠죠 라고 써주셨네요. 그렇죠. 그때는 춤추는 것도 하나의 큰 즐거움이었어요.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드는 것만으로도 모든 스트레스가 날아갔죠. 지금도 그때 들었던 노래들을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 시절의 순수했던 감정들이 고스란히 되살아나거든요. 음악이야말로 시간을 뛰어넘는 마법 같은 힘이 있는 것 같아요.